오늘 구할 리뷰는 1466회 천사 가수의 두 얼굴 친딸 살인사건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2025년 12월 6일 나왔던 방송이에요. 40일 정도 지났나요? 이게 기사가 나온 지도 꽤 됐는데 방송은 빠르게 편성이 됐던 것 같고 이것저것 좀 더 관심 가는 방송을 리뷰하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이분이 어떤 지역에서 그래도 꽤 활동량이 많고 다양한 거 하는 그런 이제 분인데 딸이 죽었어요. 보면 내용 다 나오겠지만 딸이 죽었고 그리고 아마 엄마가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신고를 한 걸 거야. 자기가 신고해놓고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가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엄마가 죽인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좀 희한한 여자예요. 희한한 여자이기 때문에 또 얘기하다 보면 빡치기가 좋아. 자세한 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죽은 딸 피해자의 친구인가봐. 특히 경상도나 이런 쪽은 무뚝뚝한데 이 친구는 애교가 너무 많았다 그런 말인가봐요. 20살이야. 생일 맞아 축하 메시지 보냈는데 다음날 오후 됐는데도요 답이 없길래 바쁜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혹시 서연이랑 연락되냐 자기 지금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기사 이런 걸 하나 보내줬어요. 사망 기사구나. 경남 남해에서 20대 학생이 온몸에 멍과 상처가 난 채 숨졌다는 기사입니다. 폭행당해 안타깝게 숨졌다는 여성이 자기가 아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친구. 제가 아니에요. 같은 이름에 이분이 지우신가봐. 이름이 좋네요. 진우씨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열흘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서연씨. 무슨 일일까요? 응급실로 이송된 서연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얘기 들어봅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응급실 쪽으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의료진들이 가보니까 활력의 징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동공이 풀리고 그래서 사망으로 확진했죠. 9월 22일 사건입니다. 보호자의 다급한 외침에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 달려들었지만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했어요. 사망한 지 며칠 되면 시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리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요. 멍은 들어있었고 대퇴부터 정강이 아래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멍이 들어있었고 상체도 가슴 부분부터 해서 팔까지 다 멍이 있었습니다. 폭행이 의심되네. 간호사인데 화상이 있었고요. 체액이 흘러서 옷이 젖어 있었어요. 냄새도 나고 그래요. 화상이 전신에 다 있었어요. 몸통 앞쪽 등에도 깔려 있고요. 화상이 왜 났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에요. 병원에 자꾸 와가지고 딸이 안 죽었대요. 살아있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보호자한테 사망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경찰에 제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부검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또 놀라가지고 막 기절을 해요. 수액 맞고 해서 다시 장례식장 가고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자, 근데 몇 시간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이 죽은 애의 엄마를 체포하는 거야. 이제 경찰이죠? 엄마는 딸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딸이 이렇게 많이 다쳐있고 한데 숨진 상태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유기치사의 구성 요건에 해당돼서 체포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모르는 상황에서 딸이 죽은 걸 발견한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있는 죽어가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었고 죽고 나니까는 전화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기치사다. 딸을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46살 김씨인데요. 조사할 때 이제 자기 그런 적 없대. 혐의 부인했습니다. 김세라로 나오네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은 까졌어요. 얼굴이랑. 부검 결과 서연씨 사인은 전신의 손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속발성 쇼크, 전신염증, 장기기능 부전 이런 걸로 판단됐다. 이호 교수님 입계하셨는데 멍이 어느 정도 이상이 들면은 지혈작용이 잘 안 돼요. 피부나 피하 또는 근육층에 출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양은 잴 수가 없어요. 피하 근육층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밖으로는 출혈이 없고 내부 장기에 파열은 없지만 그게 광범위하면 마치 피를 많이 흘려서 사망하는 것처럼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이걸 속발성 쇼크 또는 외상성 쇼크라고 합니다.
화상도 심각한 수준인데 뭐 폭행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정학대가 있던 거겠죠. 근데 화상은 고문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폭행의 수위를 넘어서. 화상의 정도도 중요한데 이 퍼센트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 면적인지. 왜냐하면 피부라는 보호막이 벗겨지는 거기 때문에 27% 정도 범위의 화상을 입고 2도 화상, 수포가 형성된 더더구나 안면 쪽과 몸통인데 이런 경우에는 화상 클리닉에서 치료해야 돼요. 화상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화상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응급실에 오기 전 모녀가 머물렀던 곳이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문화원이란 곳이야. 가봤어.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었나요? 소방훈련입니다. 소방훈련. 불났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피하고 그런 훈련이에요. 남해소방서에서 주최한 긴급 소방훈련 뭐 그런 건데 홍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실제 있던 행사야. 재난상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 건데 그러면 서연 씨랑 피의자 엄마는 왜 여기에 같이 간 걸까? 소방서가 나오네. 인터뷰 많이 했네요. 실제 화재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훈련이고요. 진행 시나리오도 읊어줘야 되고 저희가 주고받는 무전도 보여주고 전체 참석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음향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음향 임대업자로 온 거예요. 애엄마가 지역사회 트로트 가수고요. 뭐 라디오도 하고 뭐 음향 사업도 합니다. 음향 사업이 뭐냐면은 왜 우리 행사장 가면은 옆에 엄청 크다란 스피커들 설치하고 천막 쳐놓고 그 밑에 뭐 이렇게 조작하는 기계들 있고 하잖아. 그걸 갖고 있는데 비싸니까 행사를 진행할 때 그걸 빌려요. 대여하는 거야, 대여. 소방훈련에서 음향 효과를 맡기로 했다. 그래서 훈련하러 전날 9월 21일 오후 3시 50분경 현장에 도착해서 장비를 설치했다. 이벤트 회사 같은 거 한 거야, 비슷하게. 회사 좀 더 크게 하면은 이제 MC도 보유하고 있어. 그래서 진행자도 이제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공연팀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이런 팀 있는데 뭐 행사 공연 같은 거 같이 쓰실래요? 끼워서 뭐 돈 더 받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벤트 회사 가까운 거라고 보면 돼. 등산 모자 같은 거 책 넓은 모자 쓰고 굽 낮은 플랫슈즈에 명품 가방 들고 왔어요. 키도 크고 이쁜 분이구나 했지. CCTV 보니까 김씨가 음향 장비를 나르고 있어요. 이게 여자가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짐들이 다 무거워가지고 크고 이런 걸 하네. 제가 담당 계장이니까 방송 장비 설치하라고 텐트 하나 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하니까 김씨가 장비 때문에 어딜 가지 못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차에서 주무신 건지 어디 여관 하나 구해서 주무신 건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고가의 음향 장비가 분실될까봐 걱정했다는 김씨는 그날 문화원 앞에 세워진 자기 차에서 밤을 새운 걸로 보인다. 자,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CCTV 아무리 돌려봐도 김씨의 모습만 보이고 딸 서연씨는 안 찍혀 있다는 거야. 근데 직접 물어보죠. 따님은 못 보셨나요? 못 봤어요. 따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우리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직원들 다 놀랐죠.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대체 서연씨는 어디에 있던 걸까요? 경찰 차에 태워서 행사장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행사장 밖으로 딸을 데리고 나오진 않았거든요. 밤새 차에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병원에 온 거예요.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건이 있던 날 엄마와 함께 문화원에 도착한 서연씨는 다음날 오후 한 5시 다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올 때까지 25시간 동안 차에 있었다. 이때 이미 상태가 안 좋았구나. 그래서 이제 유기치사 이렇게 보는 거구나. 방치했다고.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차량 내부는 어수선한 상태였다. 경찰이 노숙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내가 차에 가보니까 개하고 뭐 오만 것 엉망으로 싣고 다니면서 개 막 나오려고 해가지고요. 네, 한 2-3마리 정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를 또 3마리를 키워? 그래서 이제 이런 음향 장비 대여하시는 분들이 짐이 많다 보니까 차가 좀 지저분한 경향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막 안 내리고 가급적이면 언제 쓸지 모르니까 다 차에 싣고 다니고 막 그럴 때가 많단 말이야. 그 와중에 개 3마리도 태운 거야. 딸도 있고 딸은 또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여자 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승합차 등받이를 뒤로 다 젖히고 있는 상황에서 매트리스 깔고 그 위에 가로로 눕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니 그럼 화상은 언제 생긴 거야? 차 안에서 화상 입을 일이 있나? 자, 취재하던 중 엄마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가 딸을 죽였다는 사실이 이게 믿겨지나요? 억울한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지 내용과 김씨의 지금까지 행적과 그런 걸 볼 때 말이요. 걔는 아니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거죠. 교도소에 있는 김씨를 5번이나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김씨의 결백을 확신한다면서 옥중 편지를 내밀었어. 써서 보냈나봐. 딸의 슬픔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자, 봅시다.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우리 딸은 어디 있는지 49제가 다가오는데 불쌍한 내 딸, 내 손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못 차려주고 떠나보내야 해요. 이만저만 죄를 갖다 붙여서 안 되니까 언론까지 동원하고 허위 정보로 방송해서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고 우리 딸도 나도 너무 억울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엄마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알겠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당신을 언론까지 동원하고 막 이것저것 죄를 갖다 붙이고 허위 정보로 방송해서 쓰레기로 만들었냔 말이야. 어떤 갈등 관계에 누구냐고 짐작은 되냔 말이에요. 그 실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신뢰도가 안 생기는 겁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상은 당신이 범인 같은데 이 사람은 누군가의 음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누구냐고. 수사기관이라고 돌리는 거야. 수사기관이 자기를 범인으로 몰았대. 그리고는 딸 서연씨가 죽음에 이르는 건 모두 한 남성 때문. 밝히긴 해요. 또 남자가 있어. 안씨와 사는 동안 우리 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씨의 폭행에 망막 박리증이라는 진단으로 파일럿이 꿈이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김씨가 가해자라고 말하는 안씨가 누구예요? 편들어주는 그 아저씨한테 물어봐야죠. 가해자로 추정하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전에 싸우고 그래가지고 딸이 실명위기가 왔다는 그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김씨와 동거하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인데 그동안 서연씨를 폭행해왔대. 그렇다면 서연씨 몸에 남아있던 화상 자국도 안씨 때문에 생긴 걸까? 이것도 일단은 얘기하지만 믿을 수가 너무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 상황이 납득이 돼요? 그러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 딸을 때리는데 그거에 맞아서 지금 죽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음향장비 나르러 가는 게 맞냐고, 엄마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장에 설득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한 여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딸이 물을 끓이다가 화상을 입은 건 맞는데 화상 입을 당시에 자기는 없었다. 화상 입고 나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자기를 집요하게 살인자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해요. 서연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근데 사실혼 관계의 안 씨라는 남자다. 김 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의문이 있죠. 정말 동거남이 딸을 때렸다면 왜 상태가 심각했던 딸을 병원으로 안 데려가고 행사를 뛰고 있냐. 다 큰 성인이었던 20살의 대학생 서연 씨 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걸까? 당사자도 대응이 없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도록. 지역사회에선 나름 유명한 사람이야. 이 트로트 가수가 2021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가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역 라디오 같은 것도 하고요. 이게 뭐 유튜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것저것 발을 많이 걸쳐놨어. 몇 년간 김 씨의 행보를 지켜봐온 지인들은 김 씨를 이런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참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마음 씀씀이가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평상시에 봉사활동하고 이러고 이런 거 진짜 잘합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선행 기부를 꾸준히 했다. 그래서 천사 가수가 별명이래. 지가요? 이 봉사란 지가요? 네, 오래됐습니다. 지역 소방서에 소방 홍보 전문 의용 소방대장도 했어. 테토녀야? 뭐야, 그렇게 하는 게 많아. 자, 그래서 도로에서 불이 난 차량 화재를 김씨가 신속히 진압해서 여론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대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김씨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차량 화재를 발생해가지고요. 소화기 가지고 가서 화재 진압하는 장면이 우연치 않게 찍혔어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사를 냈거든요. 자, 근데 당시 현장 사진 속 김씨 곁에 서 있는 뒷모습이 딸 서연씨입니다. 오, 어디? 안 보이는데? 의용소방대 총무가 딸인 줄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희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서연씨를 딸이 아닌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일하는 총무로 소개한 거야. 엄마가 자기 딸을. 딸이기도 한데 총무다 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러고 보니 김씨 지인들은 대부분 그녀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대요. 아, 뭐 이렇게 해? 그게 일하는데 좀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나? 가족이랑 일하는 게?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어. 아내가 있어. 근데 동업하는 사이야. 내 매니저처럼 일을 봐줘. 그럼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 뭐 인사할 일 있으면 아, 저희 매니저님입니다. 예. 이렇게 사무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근데 뭐 좀 관계 쌓이고 뭐 뒤돌아서 뭐 회식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뭐 아내라는 얘기 밝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직함을 지킬 수는 있는데 딸이 있는 것도 숨길 정도로 말을 안 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 여자가 생활이 지금. 아니 뭐 지가 아이돌도 아니고 뭐 숨겨둔 사생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 김씨가 분명히 모든 사람한테 다 아가씨라고 했거든. 이번에 애도 있다 그러니까 다 놀랐어요. 숨겨둔 애 같아요, 내 생각에. 뭐냐? 왜 딸이라고 안 밝히는 걸까? 이웃 주민에 따르면은 여느 가정처럼 평범해 보였다. 올해 초에 서연씨가 아르바이트한 가게 사장님은 김씨와 서연씨를 애틋한 모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으로는 아는데 일하면서 이 김씨라는 여자를 알게 된 사람들은 딸의 존재를 전혀 몰라. 아르바이트하는 딸을 엄마가 잘 챙겼다. 다만 서연씨가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인 지난 2월에 묘한 일이 약간 있었대. 그 사장님이야, 딸이 일했던 가게. 근무 시간 됐는데도요 안 오더라고요. 그럴 애가 아닌데 왜 안 오지 싶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와서 엄마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하더라고요. 다음날 보니까 타박상이에요. 다 멍이더라고요. 머리도 터져가지고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 왜 타박상이 있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김씨 집에서 누군가 싸우는 듯한 여러 차례 소음이 들려온 적이 있대요. 김씨가 옥중 편지에 적었던 것처럼 정말 이 집에서 동거남 안씨의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 편지를 다시 보자. 일단 뭐 딸이 맞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이라면은 교통사고로 둘러댈 수는 있겠지. 뭐 딸도 엄마가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 둘러댈 수도 있는 거긴 해. 이해는 가능한 거야. 자, 옥중 편지를 다시 보면은 2021년 1월에 지금 남편과 재혼했는데 남편이 딸을 싫어했어. 그래서 딸을 때렸고 여자가 밤에 집을 찾아오고 결혼 초부터 시댁에서 혼수 작게 해왔다고 구박도 심했고 불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어른이라고 착한 우리 딸은 성추행을 당해도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았다. 아니 같이 살질 말아야지 그러면은. 뭐 딸이 참았다고 하고 있어. 지도 참은 거지 그러면. 김씨에 따르면 서연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성추행도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래놓고 오히려 자신이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까지 진행됐다고 한다. 이 남자가 김씨를 고소했대요. 자기 때렸다고. 공인이라 차마 안씨를 맞고소하지 못했다는 김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이미 충분한 상태. 근데 아줌마가 어떻게 공인이에요 좀. 진짜 씨발. 그냥 지역 트로트 가수고 그냥 음향 대여 사업하는 아줌마 아니야. 또 열받게 하네. 이런 게 열받아. 짜증나. 서연씨가 숨진 뒤에 안씨는 차량과 함께 자취를 감췄대. 잠수 탔어. 어디 간 거야? 이 사람인가 봐요. 맞는 것 같아요. 왔다. 얘기해봐야겠죠. 내 생각에 이 아저씨는 이미 이 피의자, 엄마, 아줌마, 트로트 가수는 신뢰도를 잃어버렸잖아.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다 거짓말 같고
오히려 주변인들의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면은 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친, 이 사람은 아마 이 여자 얘기하면 치를 떨지 않을까. 아우, 말도 하지 마. 나 진짜 그 여자 진짜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봅시다. 네, 여기 저희는 이제 그알에서 나왔어요. SBS. 아유, 죄송한데요. 얘기하기도 싫어요. 아, 나 갈래요. 그 얘기할 거면. 100%야.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아, 나 갈래. 그만해. 김 씨가 경찰에 선생님이 딸과 자신을 폭행하고 서연이를 성추행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아우, 그만 간다니까. 왜 자꾸 얘기를 꺼내? 내가 그래도 그냥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젊은 양반이 이렇게 먼 길까지 출장도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얘기해드리면은 개미친 소리예요, 그거. 응? 미친 소리요? 예, 그럼 되겠죠? 갈게요. 김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왜 김 씨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꺼리는 걸까? 두 사람을 오랫동안 봐온 지인들은 안 씨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 것 같대요. 안 씨가요, 집을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한 3월 되는가? 김 씨가 그때 와가지고 자기 남편 나간 지 한 달 됐다 그랬어요. 안 씨는 사건 전부터, 그것도 몇 달 전부터야, 같이 안 살았어. 딸도 만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씨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때려 부수고 김 씨가 팔 다치게 하고 나갔다고 하고, 김 씨 얘기 들어보면은 안 씨가 술을 엄청 먹고 완전 폭력적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회식 자리라든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안 씨하고는 살아보질 않았지만 폭행 저지르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김 씨의 주장과 다릅니다. 폭력성을 본 적이 없어. 의용 소방대인가 뭐 그거 하면서 같이 마주칠 때가 있었거든. 행사 같이 하잖아요. 여기서 안 씨가 자기를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그럴 때 보면 김세라가 얘기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안 씨가. 지랄 맞나 보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안 씨는 김 씨에게 순종적인 면을 보여왔다. 김 씨가 옆에 사람이 좀 무안할 정도로 막 지랄을 해. 지랄을. 내가 김 씨하고 피도 안 섞이고 같이 칼도 저기 하지 않았지만서도 막 이러네. 동네에서 30년 봐왔잖아요. 나는 김 씨가 숨 쉬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막 자동으로 나와요. 미친년이야 그거. 김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지인의 주장은 사실일까? 안 씨가 서연이를 저기 했다고? 그냥 그 남자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아우 숱하게 많지. 하나 둘 그냥 아주 손가락으로 다 저기 하지도 못해. 자, 아무도 김 씨의 편이 없어요. 근데 왜 김 씨 혼자 딴소리 하냐 이거야. 이 여자 왜 김 씨 혼자서만 안 씨를 딸 죽인 범인이라고 주장하냐고. 대체 이 둘은 어떻게 만나기 시작했고 김 씨의 과거를 둘러싼 비밀이 있는지 30년간 봐왔다는 지인의 얘기를 더 들어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순하고 그런데 도망갔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날 보면은 발에 깁스하고 또 어떤 날 보면 팔에 깁스하고 있어. 맨날 올 때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오는지 멍이 성치가 않아. 맨날 첫 번째 신랑하고는 둘이서 싸울 때는 아우 김씨가 막 골프채 들고 신랑 막 저기하고 막 싸웠다 하던데.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김세라 씨였어요. 이런 이유로 지인은 서연 씨를 폭행한 가해자 역시 엄마 김 씨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 씨가 뭐? 20년간 사랑으로 키워? 찌랄하네? 몰라 씨발 20일은 사랑을 줬을까? 처음에 온 게 한 생후 7개월 됐을 땐가? 서연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숙모가 다 키웠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란 말이야. 금요일 되면은 외숙모 집에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김씨가 애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더라고. 엄마가 키우질 않았어. 외숙모가 키웠는데. 그러면은 외숙모면은 죽은 피해자에게는 엄마의 오빠 집을 간 거잖아. 그죠? 맞나요? 남동생이거나
엄마가 형제가 있네, 남자 형제가. 그 형제가 결혼한 여자를 외숙모라고 하는 거잖아. 본격적으로 엄마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올해 초부터다. 왜 불렀지? 키우기 싫어서 보내놓고? 자, 그리고 몇 달 만에 죽은 거야. 그럼 이건 뭔가 의도가 있다. 부른 자체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안 느껴지죠. 그게 사람 새끼냐고. 애 키워준 올케는 자기가 키웠으니까 혼자 자책하고 막 울어요. 김씨 오빠도 그랬다잖아. 자기 엄마 죽었을 때보다 서연이 죽었을 때 더 울더라고. 에휴. 외숙모네요. 서연이는 엄마가 너무 좋은 애예요. 자기 외삼촌한테 아빠 아빠 하면서 컸지만 얘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너무 좋고요. 엄마밖에 없는 애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랑 함께 살지 못해서였을까? 엄마 품을 늘 그리워했다는 서연씨는 가끔씩 찾아오는 김씨를 볼 때면 누구보다 기뻐했대요. 엄마는 항상 파티, 저하고 사는 건 생활이었고요. 엄마가 오면 항상 선물이라든지 못 먹어보던 간식이라든지 밖에 놀러가는 날이라든지 엄마는 늘 그리운 존재죠. 엄마는 다 그런 거예요. 가끔은 오는데 보러 잘해주긴 해. 보러 온다는 자체가 관심이 있다는 건데 뭔 사정이야? 애는 잘 컸고 삼촌이나 외숙모랑도 사이는 좋아. 애가 대학교도 잘 들어갔고.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죽었네. 김씨가 오빠 서연이가 사망했어요 했대요. 전화로. 갔더니 경찰이 서연이 몸에 멍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멍이 있단다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쌍꺼풀 수술을 했다나 뭐 이래가지고 또 화상 자국은 뭐냐고 물어보니까 커피포트 라면 물 올리는데 걔가 잘못해서 데였다. 키우던 걔가 뭐 주전자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가 봐.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경찰의 제재로 조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던 외삼촌은 처음엔 여동생 김씨의 말이 모두 사실인 줄 알았다. 뒤늦게 경찰로부터 조카의 정확한 상태를 듣고 난 뒤에 충격에 빠졌다. 부검 같은 것도 했을까요? 근데 이거 지금 엄마가 이제 직계 보호자니까 엄마가 동의 안 하면은 외삼촌, 외숙모 아무리 몇십 년 키워도 못해 주장 안 돼. 근데 김씨가 지금 이거 꼬라지 보면은 했겠어? 지가 죽인 것 같은데. 남편이 교도소 찾아가서 물었대요. 애한테 왜 그랬냐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딸이 죽고 나서 걱정은 하던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겠다는 거예요. 애 장례 어떻게 했냐는 소리를 오빠한테 안 물어보니까 서연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결국 사건의 핵심은 그겁니다. 딸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죽인 이유가 뭐냐? 이게 돈 말고 뭐가 다른 게 있나? 김씨와 연을 끊은 지 오래됐다는 김씨의 친언니도 있어요. 김씨의 폭력성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왔대.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 김씨랑 관계를 맺어온 남성들. 엮였던 남자들, 법적으로 걸려있던 남자들 많잖아요. 결혼할 뻔한 남자나 뭐 그 군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지금 생각하니까 조종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장문으로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죽어야 관계가 끝이 날까 할 정도로 이게 사람을 흉기로 찔러야만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야 이거 개미친 새끼네. 이거 뭐야? 이 과정에서 뭐 금전적인 어떤 착취가 있었다면 이것도 이은혜야. 그러면 이제 트로트 가수니까 트은혜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나오나 봐야겠네. 직업군인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식을 들은 김씨는 친언니와 함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도착하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동생 인연 이거 사이코패스 같다. 거기서 쓰러지고 쇼하고 이러더니 군인연금 탈 거라는 드립을 쳐요. 그때 자기가 임신을 했느니마 아니마 이러더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남친 사망은 좀 의심해 봐야겠다. 죽은 남자친구의 연금을 받기 위해 임신한 척을 했다. 하지만 뒤늦게 남자 측 친척들이 나타나면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좀 강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여성 사이코패스 뭐 어민숙 같은 계열의 사람들 보면은 자기랑 가까운 관계들을 노려요. 가까운 관계들.
대부분은 보험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 탐나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의 거짓말이 너무 형편없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거짓말을 쳐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딴 거짓말로 속이려고 들지 싶을 정도의 말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임신했다는 것들이 이런 식의 거짓말인 거야. 이거 임신한 거 산부인과 진찰 한 방이면 끝인데, 임신 테스트기 한 번으로 너무 쉽게 집에서도 확인한 건데 거짓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진짜 내가 열받을 정도로 거짓말이 허술해. 얘들이 되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사이코패스들이 의외로 거짓말은 잘하는데 퀄리티가 없어요, 거짓말에. 남발은 해, 남발은. 이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다라는 그 공감대의 결여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통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나 봐. 나라면은 이거에 속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거짓말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성을 갖춘단 말이야. 근데 그 공감대가 안 생기는 문제인가 봐. 수준 낮은 거짓말이. 자, 김 씨는 그리고 또 다른 남성 만나서 2020년에 결혼했어요. 근데 혼인신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그 안 씨. 안 씨가 연애할 때 해맑았어요. 말도 해맑고 많고. 결혼하고 나서 말수가 없어지더라고. 가족 행사와도 눈빛도 안 주더라고요. 5년 전 결혼식 올린 뒤부터 자주 깁스랑 목발을 한 채 나타났다. 와, 이럴 수가 있나?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상상만 했을 때는 여자가 나를 다치게 해. 깁스할 정도로 막 팔다리가 다칠 정도로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럼 내가 물리력으로 방어가 되잖아, 충분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정신집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은 일하다 다쳤다, 교통사고 났다고 한대. 작년 설날에 왔을 때 큰 조카가 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안 씨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서연이가 또 집에 가서 한 대 맞겠네, 이 소리를 하더래. 딸도 알아. 집에서 규율이 있는 거야, 규율. 한마디로 안 씨가 집안에서 하도 이제 엄마한테 쥐잡들이 당하면서 규칙이 있어. 집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내 앞에서 이렇게 행동해라. 근데 안 씨가 외출한 상태에서 그걸 어긴 거지. 그러니까 딸이 알아, 이거 규칙을 어긴 거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맞겠네가 된 거야. 정황들을 고려할 때 안 씨는 결혼 초부터 김 씨의 폭력에 노출돼 있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도 딸인 서연 씨까지 때리는 거는 가족들이 본 적이 없다. 8월 말이었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서연이가 왔더라고요. 그때도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때. 그렇다면 서연 씨 몸에 남아있던 수많은 멍과 화상 자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 서연이가 저희랑 놀면 전화를 좀 자주 하시고요. 전화 안 받으면 저희한테 전화하시고요. 감시하네? 평소에 어머니가 집착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대학생 된 딸이 연락 안 되면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해 1월 친구들과 함께 있던 서연 씨는 그날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피곤하다, 피곤해. 친구들과 더 놀다 간다고 하니까 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이제 놀다 말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 자, 그리고 한 달 뒤 친구들끼리 노래방 갔는데 찾아왔어. 아니, 이질할 거면은 오빠랑 새언니가 잘 키우고 있는 자식을 왜 불러들이냐는 거야. 왜? 서연이 엄마가 서연이 뒤통수 때리고 계속 밀치고 벽으로. 그래서 서연씨가 경찰에 신고도 했구나. 그때 출동했던 경찰, 피지컬 좋아요. 엄마한테 폭행을 당했다, 엄마가 소란을 피우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고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애가 울고 있으니까 경찰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의사를 물어봤어. 성인이니까 자기 의사가 중요하단 말이야. 미성년자면은 정도를 파악해서 강제로 분리시키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데려가게 해요, 의사가 있다면은. 근데 이건 성인이잖아. 그래서 의사를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서연 씨가 이제 엄마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건 처리로는 원치 않는다,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 했어. 그럼 방법 없어요, 성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뭐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신한 염전노에 끌려가도 구출해봤자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걸 막을 방법은 없거든.
이후 그녀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 경찰서는 나왔는데 집은 못 들어가. 엄마가 안 들어간 게 아니구나. 엄마가 비번을 바꿔놨대. 얘 복도에서 잤대. 그래서 처음으로 이날 친구들에게 이제 사정을 밝힌 것 같아요. 부모는 다 이런 건가? 훈육도 이런 훈육이 없어. 내가 무슨 갓난애냐고. 그냥 도망갈게. 개명도 하고. 엄마의 폭행으로 친구들과 만나지 않았다는 서연씨. 대신 그녀는 가끔 사진 찍어서 친구들에게 근황을 전했다. 자꾸 다친 거, 맞아서 다친 상처를 보여줬다. 아니, 얘가 20살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사실 사회적인 어떤 그 생존 능력이 부족해요. 성인으로는 판단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대체 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어떤 그 테두리가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뭐 그 청소년 쉼터 같은 데라도 임시로 갈 수는 있다 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20살이면? 난 딱히 아는 루트가 없긴 한데. 얘가 당장 한 푼 없이 집에서 나왔다 치자. 어디 가서 오늘 잘 것이며. 뭐 취직이나 아르바이트가 당장 돼? 여기저기 찾아간다고? 뭐 그러다고 공사장을 갈 수도 없고. 이 방법이 없네요. 구제제도가 좀 마땅치가 않은가? 그러게 외삼촌 외숙모 있는데 맞네. 그거 좀 아쉽긴 하다. 5월 말쯤에 서연이가 메시지로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야, 눈 안 보이는 것도 이거 애미가 지랄했나 보다. 야, 뒤졌다 김세라. 눈이 점점 안 보여. 나 죽나봐. 병원 가라고 친구가 했는데 가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약 먹어라. 파일럿 직업상 눈 진료 기록이 남으면 안 된대. 이거 보험 관련 느낌이 좀 있다. 김세라 이 여자. 왜냐면은 이 보험에 관련된 연쇄살인이나 그 사기들을 보면은 눈을 이렇게 다치게 할 때가 많아요. 그 어민숙이냐? 그 바늘로 찌른 게 누구지? 가족들? 어민숙 맞나? 눈을 노린 이유가 보험 중에 이 눈 관련된 게 가장 많이 나온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게 어민숙이랑 과정이 똑같아. 팔다리 다치게 하고 눈도 다치게 하는 거잖아. 순서가 뭐 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이걸로 보험이 더 이상 안 나와. 이 상해 부위들이. 그러면 죽이는 거야. 최종적으로. 이거 보험이다 이러면. 딸을 굳이 부르는 이유도 보험 때문일 가능성이 있네. 그 뭐 죽은 전 남편 뭐 임신해서 군인연금 받을 거다 남친이었나? 뭐 그 얘기 하는 것도 봐서 이거 다 뽑아 먹는 거고. 그러면 이 여자가 예전에 보험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이제 보험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권한으로 과하게 보험을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하지 말래잖아. 이런 것 때문에 의사들은 폭행으로 생긴 건지 뭐 사고로 다친 건지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비대면 진료 받는데 막막 찢어서 눈앞을 가리는 거래. 수술을 안 하면 실명된다는데 난 어떡하냐. 왜 안 보이는지는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안 보였대요. 헐, 이거 사실일까? 자고 일어났는데 안 보였대. 이거 너무 어민숙 아니야? 엄마의 만류로 병원에 못 갔지만, 아니 씨발 딸이 안 보인다는데 왜 안 데려갔어? 그 이유를 친구에게서 들어봅니다. 또 서연이가요,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맞아서야? 그럼 둘러댄 거네. 자고 일어났더니는. 그러니까 얘가 딸이 착해. 엄마 욕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친구들한테 다 말 못하네. 근데 한 애도 있다. 어머니한테 맞아가지고 눈안이 터졌다. 아니 어떻게 애미가 때릴 수도 있겠지, 말 안 들으면. 근데 말도 안 듣고 뭐 그런 건 없었겠지만, 아니 근데 아무리 가정학대를 해도 어떻게 눈을 때리냐?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않나? 엄마가 왜 때렸다고 하던가요? 엄마가 남친이랑 헤어진 3, 4월쯤인 것 같은데 서연이 엄마가 서연이한테 너 때문에 헤어졌다면서. 아니 미친년, 진짜 지랄연병을 하고 있네 진짜. 이런 개도라이를 봤나. 서연씨가 근데 체격이 좋습니다. 키 176에 몸무게 86이야. 솔직히 야차 뜨면 엄마 이겨.
근데 20살인 서현씨가 마음만 먹으면 엄마의 폭력에 맞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사건이 있던 그날 현장이었던 김씨의 사무실을 가봤는데 경찰이 여기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강목을 발견했어요. 깜찍하니까 엄마랑 딸 유전자 다 나왔어. 근데 김씨의 지인은 사건 이후 김씨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증언을 해줄 수 있겠네요. 김세라가 금부치를 빼내가지고 팔아가지고 변호사비 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우, 어떻게 살림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영상을 찍었대요. 여기 사무실 열자마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있다. 어수선한 가운데 눈에 띄는 거는 전기포트. 이거 이제 딸이 화상 입었다는 그건가 봐. 아, 이거 볼 때 애미 새끼가 물 끓여서 부었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애미는 딸이 라면물 끓이다가 이제 강아지가 쳐서 물이 쏟아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화상 자국이 머리 쪽에 주로 있고 점점 가슴으로 내려오면서 양이 적어진다는 건 머리 위에서부터 뭔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뿌려질 때 몸을 수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은 화상이 없지만 그게 또 팔에 있다는 건 뿌릴 때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온몸에 뭔가 화상이 있는 서현씨를 김씨는 다음날 병원이 아닌 남해문화원에 데려갔고, 그 음향장비 그 대여 때문에 그곳에서 서현씨를 하루 넘도록 안에 방치했다. 이런 거겠다. 얘가 상태가 심각해. 내가 계속 이렇게 괴롭혔잖아, 때리고. 누적되면서 아, 오늘은 좀 심각하네. 이 정도면 나도 병원에 그래도 데려가야겠다. 근데 당장 닥치는 일이 있잖아, 내 일. 그거 하고 가지 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룬 거야, 미룬 거. 딸이 차 안에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던 그 순간 김씨는 지인에게 음향장비와 차량 사진을 찍어보내며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데, 이 노란색이 제보자겠죠. 지인이라는 사람. 밤 날씨가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니까 말투 봐. 시원하기 좋아요. 사람 사는 거 별거 없네요. 지 딸 옆에서 죽어가는데 지가 패가지고. 내일 소방서 행사인데요. 아침에 오면 힘들어서 밤새기로 했어요. 무하하하.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개미친 년. 여기서 애가 죽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런 거 보내고 있다고. 공소장에 따르면 서현씨는 엄마에게 9번 전화했는데 아프니까 와줘라. 온몸이 따가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현장에서 한 거 아닐까? 다른 차에 있고 현장에 도착했어, 그 소방훈련. 음향장비 나르는데 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겠죠.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야, 핸드폰으로. 딸이 차에서 보내는 거지.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해라, 사람들 본다, 막 이렇게 했나 봐. 밖에다 들리니까 소리 내지 말고 정신 못 차리면 자라. 자, 그리고 병원 도착 1시간 20분 전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엄마에게 남긴 말이 있나 봐요. 아프다, 숨이 안 쉬어진다. 엄마 미안하다. 아, 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면서 자기가 진짜 죽어야 되는 애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냥 애가 너무 안 돼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거 진짜 핸드폰이야? 아니면 연출된 장면이야? 왜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 요청을 안 했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119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삼촌한테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왜지? 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죠. 김태경 교수님이 입계를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서연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데요. 결과를 놓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김세라가 어떻게 했을까인 거예요. 리더십 있고 그런 애가 이렇게 굴종적인 관계를 버텼던 이유는 그만큼 김세라가 강도 높은 가스레일링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무리 이 말이 뭐 실존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말로 사람을 그렇게 지배를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데, 그렇다 해도 그 죽어갈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야. 와, 이거 잘 모르겠다 진짜.
길들이기 전략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게 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서도 다 이 방법 쓰죠. 은혜를 교회 같은 거 보면 뭐 타작마당이라고 아예 대놓고 컨텐츠가 있어. 그 종교에. 그런 식으로. 때리면 제압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서연이는 엄마라서 참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사라는 서연이의 엄마인 적이 없지만 딸은 항상 엄마였던 거죠. 자, 자칭, 타칭, 지역사회 홍보대사로 불리면서 음반 2개 냈고 유명세와 다르게는 또 근데 프로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뭐야? 김씨의 과거 라이브 방송에서 김씨의 과거를 추측해볼 만한 단서가 나왔는데 어릴 때 서울로 유학 가서 아니 서울도 유학이 되는 거야?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다. 그녀와 가깝게 지냈던 지인들은 김씨가 서울에 유명 대학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와이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와이대 의과대학 나왔다. 응? 어디 뭐 궁전 성형외과 의사가 자기 선배다. 거짓말이겠죠? 대학은요 그냥 지방 사립대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졸업했는데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이 새끼가 국가대표 상비군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조정했고요. 하여튼 운동 쪽으로는 좀 재능이 있어요. 아, 힘이 세구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조정 성수했고 대학교도 체육 관련 학과다. 대학 졸업하고 햄버거 가게에서 영업직 일했는데 새로운 계기를 맞았어. 아, 또 내 차례야. 한복민영가 거기 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 걔가. 거기 나가고부터 급속도로 애가 이상해지더라고. 10여 년 전 한 미인 대회에서 찐으로 선발된 거를 계기로 미묘하게 변했어. 진이면 1등 했다는 거잖아.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지를 보는 눈이 대하는 게 말하는 게 달라지거든. 그러면서 또 막 여기저기 뜯어 고쳐. 얼굴 막 패치하고. 원래 얼굴이 훨씬 나아요 근데. 아, 헛바람 들었구나. 연예인병 걸렸어. 그 미인대회 한번 해갖고. 그래서 변한 것 같다. 자, 근데 이력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희 대회 진을 수상한 적이 없어요. 누군데요? 지원했던 김세라로 이름 다 확인해봤는데 이름이 없는데요, 명단이 이게? 2008년부터 뒤졌거든요? 지금 전부 다? 없는데요? 야, 이 새끼 이건 뭐야? 하차야? 자, 이웃 주민. 조심하세요. 그거 진짜 무서운 여자예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이웃을 굉장히 돕는다 하는데 자기 행동하는 거하고는 딴판이에요. 대외적으로 지역 유명 인사고 천사 이미지 갖고 있던 김씨가 가끔씩 본색을 드러낸 적이 있어. 자기 차를 대놨는데 우리 나뭇가지가 지 차에 떨어진다고? 흠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치를 들고 오더니 내 차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 난 처음 봤습니다. 아우, 처음으로 내가 다리가 막 후덜덜덜 떨린다니까. 자, 이중인격을 또 본 사람이 있어. 병원 관계자인데 한두 번 정도 내원해서 간단한 시술을 받긴 했는데 그분이 의전 대우를 좀 바랬어요. 뭐 귀신 들린 거야 뭐야. 아니 가는 곳마다 쥐약 처먹은 소리라네. 아, 그러니까 이 공인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간다. 이게 자기 세뇌야. 난 이런 사람이라고. 야, 이거 현병이다, 현병이. 병원에서 거부하니까 전화 테러를 했어. 계속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욕을 하니까 저희도 이제 더 응대하지 말자는 식으로 밀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두드러진대요. 나르라는 거야? 맞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그냥 나르시시스트인 것 같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내가 잘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그때야 비로소 존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오호. 거대한 자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거대한 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치명적인 병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부바르베 가서 살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출소하면 부바르브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씨가 친딸인 서연씨를 학대하고 방치한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피해자를 굉장히 심하게 폭행한 거잖아요. 사망에 이를 정도로.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사실 사이코패스랑 경계가 때로는 모호해 보일 정도로 타인의 고통이나 이런 것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얘기하는 게. 뭐 사이코패스는 이렇고 소시오패스는 이렇고 이걸 되게 나눠서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은 이미 이제 학계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쓰지만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엇비슷하게 편의상 이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쉬우라고 소시오패스의 개념을 들먹일 뿐이지 소시오패스는 연구되는 분야가 아니고요. 뭐 누군가는 할 수도 있는데 뭐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나누지 말라는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넣자면은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뭐 유영철, 강호순 이런 새끼들이 소시오패스이면서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나르성도 갖고 있어요. 섞여 있어. 이런 느낌으로. 예? 섞여 있어요. 다 갖고 있으면 이건 거고 뭐 일부만 갖고 있으면 이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고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니까 경계가 겹치는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얘기만 하면은 뭐 항상 댓글 달려. 뭐 소시오패스는 근데 왜 사이코패스는 이게 뭐 이런 댓글 항상 달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다 미디어가 조장하는 거야. 사이코패스를 TV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영화나. 근데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캐릭터를 갖다 쓰기 시작해. 소시오패스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머리는 좋고 능력이 있는데 돈은 잘 벌고 근데 여자 주인공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해. 근데 결국 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이 소시오패스를 버리고 점점 정상으로 돌아와서 나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그 이상한 망상 판타지 요소를 쓰기 위해서 소시오패스 캐릭터를 남자에게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TV가.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노출되면서 좀 이 경계를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 다른 것처럼. 아니야. 차라리 사이코패스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아무튼 간에 그년이 그래가지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알려진 것에 비해서 살인사건을 많이 자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새끼도 그런 새끼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실체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혐의를 부인하면서 억울하다고 한대요. 야, 이 새끼를 증거랑 논리를 이용해 굴복시킬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 새끼가 도저히 아무리 뻔뻔한 정신병자라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는 외면이 안 되는 그런 게 딱 내밀 수가 있을까? 이게 될까? 아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억울함이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궁전문화원 원장님이 문화원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고 가셨고요. 궁전소방서 서장님도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신다고 했다. 거짓말일 가능성 있죠, 이거. 가서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자기랑 연이 있는 사람들이 처지를 알고 도와주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찾아가네요. 궁전문화원장. 현재 선임한 변호사 보면 알 건데 우리가 붙여줘? 그런 거 없어요. 서장님께서 사람 보내가지고 김씨를 도와주신다고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이? 나는 교도소에 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거 봐. 나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씨발 찾아가서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길까요? 열받네? 지가 뭔데 말이야. 나랑 뭐 알아? 나랑 뭐 했어? 이런 개놈 새끼를 봤나? 말린 통조림으로 뒤통수를 후려갈겨볼라. 다 싫어하잖아 사람들. 김씨의 주장은 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 소방서에서 주최하는 모의 훈련장 한켠에 주차된 차 안에서 25시간 머물렀던 서현씨. 당시 현장에는 수백 명의 소방대비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딛었다면 살았어. 100% 살았단 말이야. 근데 완벽한 지배를 해가지고 대응을 못하게 만들었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좀 이제 재판에서 가중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서현씨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엄마가 가해자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했을 텐데 엄마니까. 김씨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위협도 했지만 서현씨 스스로도 엄마가 내가 나갔으면은 엄마가 나 때린 가해자 맞는데 세상에 가해자로 알려지면 우리 엄마도 그거 곤란해지는 상황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걱정한 거겠죠. 근데 뭐 나도 이제 뭐 나르 얘기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가장 힘든 게
가족이 나를 경우가 진짜 힘들대. 뭐 일하면서 만나는 상사나 친구나 뭐 그런 거 쌩까면 그만이야. 뭐 회사에서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뒷담화라도 할 수 있고 돈 버니까 어쨌든 뭐 이직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 있거든요. 근데 가족은 이게 힘들다는 거지.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엄마가 나를 때가 진짜 힘들대요. 엄마가 나를 때가. 왜냐면은 아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집안의 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가족이랑 떨어져 있을 시간이 좀 생겨. 근데 엄마 같은 경우는 집안일을 담당하고 육아를 해왔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이 맺어져 있는 상태야. 안 키웠어도 낳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심정적으로 또 더 그렇게 돼버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주칠 때마다 못살게 괴롭히는 거야. 엄마가 나를 때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남의 일에 뭐 어떻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걸 봐서라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엄마랑 내가 크게 안 맞는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끊어내야 돼. 끊어내셔야 돼. 독립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방안을 준비하세요. 자기 인생 한 번이야. 네, 이 시간 다시 안 오고. 진짜로 엄마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잘 보여주면은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겠지. 날 이해해주겠지. 받아주겠지. 절대 그런 거 없어. 절대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그 생각을 더 약점 잡아서 더 괴롭힐 거야. 더 괴롭힐 거야. 진짜로. 장담한다. 더 괴롭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벗어나야 돼. 인연을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안 끊어도 돼. 독립해 나가 살고. 전화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집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그리고 나갔는데도 도움 안 되면 경찰 신고도 하고 끊어야 돼. 잔인하게 끊어야 돼. 근데 잔인해도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해하지 않을 거야. 화만 날걸? 씨발.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날 이렇게 만들어? 엄마를? 그런 생각밖에 안 가죠. 내가 우리 딸에게 너무한 걸 이제 알겠다. 절대 없어. 응? 그런 생각을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거야, 그게. 끊어내는 게 맞아요. 알겠죠? 이것도 정도가 있겠죠. 너무 심하면 그게 맞고, 좀 그냥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걸로 부딪힌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건다. 그럼 뭐 독립하고 뭐 그냥 명절이나 찾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수위를 조정하라는 거지.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벗어나는 게. 미성년자일 때는 뭐 어떨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성인이라면 빨리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절대 날 위해 걱정하지 않아요. 절대 날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지 인생에 이용하면 이용했지, 아무리 애미라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믿어. 이건 내가 팩트야. 사실이야. 진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민을 갖지 마. 가족이라는 연 때문에. 그게 맞아. 알겠죠? 안 그러면 평생 착취당하면서 산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엄마가 또 늙으면 또 약해져가지고 또 같이 살라 그래. 절대 안 돼. 안 돼. 님들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마 근데 쉽게 판단 안 될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내일이면 나도 쉽지 않겠지.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들려오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놓고 있어야 그나마 10번 당할 거 8번 정도밖에 안 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봐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심해지면. 그러니까 대비를 항상 해두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결단을 내리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보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6회 천사 가수의 두 얼굴, 7달 살인사건의 진실이라고, 거의 뭐 어민숙, 이은혜, 뭐 전청조 막 이렇게 합쳐진 그런 희귀종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사건이었고, 다음 주에 또 잘 나왔던 방송 찾아서 리뷰 준비해 올게요.